산문 7강 금방울전이야. 금방울전. 원래는 금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령전 그래야 되는데 원래 이름이 금방울이니까. 자, 시작할게. 해령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황성. 자, 황제가 사는 수도겠지, 그지? 서울에 이르니 이때 천자가 황제가 말이지 만조백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해령을 맞이하는 거야. 환공하실 때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며 상하인민이 기뻐 뛰면서 환호하는 소리가 원근에 진동하더니. 야, 이쪽에 좀 약간의 과장이 들어간 부분이야. 이건 해령이 있잖아.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장면. 여기 해령이 남자 주인공이고 금령, 금방울이 여자 주인공이야. 둘은 원래 용궁, 남해 용궁의 아들, 동해 용궁의 아들, 남해 용궁의 딸 둘이 부부였다가 환생을 한 거야. 이 세상에. 해령이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장면, 장해령이다. 부부는 장원이고요. 즉 아버지 어머니는 장원이야. 자, 근데 그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도적 때문에. 그래갖고 도적이 키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공을 세우고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고 아기는 아니다. 바로 대전에 들어가니 이때 황후는 황제의 부인이야.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다. 자, 공주를 찾아옴. 이게 해령이 그 요기한테서 이 공주를 구해온 장면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야. 해령이 여기 돌아왔잖아. 공주를 찾아서 돌아온 거야. 슬픔을 억제치 못하다가 크게 기뻐하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낯을 맞대며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오심에 자기 딸이 돌아왔으니까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기에 잡혀가서 고행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이야기했겠지. 꿈속에 선인이 내려와 동해 용왕의 아들, 이게 누군데? 해령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내려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 결혼해라. 금일 5시에 12시에 고을 속에 들어와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황제의 아버지 모후, 황후 어머니를 만나리라. 그럼 꿈은 예지몽이잖아, 예지몽. 맞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 같은 꿈이야. 동시에 꿈속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 와서 구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해령이었고 해령은 전생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 자, 귀에 쟁쟁하다. 실감나게 들리는 거지. 큰 소리로.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 이 금령이 금방울을 말하는 거고 신통함이 기하여 제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령이 요괴를 잡던 일에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며 만하시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재미난 장면이 뭐냐면 금령이 신통함의 기, 제주와 수단을 부리고. 그럼 이거는 전기적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금령이 해령을 돕는 거야. 해령이 여기 공주를 구할 때 같이 가서 돕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해령이 공주를 구하는 업적을 이룰 때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금령이었다. 둘은 원래 동해 용왕의 아들, 남해 용왕의 딸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여기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각각 해령과 금령 둘로 다시 태어난 거야. 자, 그러면 황후가 뭐라 그랬어?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지, 그지?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스러운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비상하고 기이하여 그런 득도한 요괴를 잡고 칭찬하고 있는 거야. 공주와 신혈국의 인간 세상에 몹쓸 짐승을 없이 하고 짐으로 하여금 황제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황후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을 부모와 자식이 만나게 하는 그 천륜을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너의 덕이요 금령의 덕이요 장해령의 공이다. 이런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하시고 이에 황국전으로 나아가 전자하사 문무시나 이제 종신회척 근시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그러면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해령을 불러들이시니 해령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면서 백배의 사은 수없이 절을 하면서 감사의 은혜에 대해서 절을 하고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해. 점 찍었네. 만고의 영웅 중골 같아. 호골 장부 같아. 그래서 기뻐하면서 해령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당연히
칭찬하는 건 칭찬하는 건데 부마가 되기를 원하겠죠. 자기 딸을 공주하고 결혼하길 바랄 거야. 이제 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해룡이고요. 공을 의논할진데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은지라. 자, 이거 비교한 거지. 자, 해룡의 공은 태산보다 높고 하해보다 깊다.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시고, 또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그때 속세 연분을 맺으라고 그랬잖아. 이제 공주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과 해룡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라 하늘이 정해준 짝이다. 경은 모름지기 이 공주를 더럽다 말고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좋기 경의 건주를 받들 것이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해라. 그러니까 자기 딸보다 여기서는 해룡을 칭찬한 거야. 그래서 그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다. 겸손하게 얘기한 거고, 경의 건주를 이거는 칭찬한 거고,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해라. 둘이 속세의 인연을 맺어라. 부부가 되라는 얘기 하시고, 부마를 삼고자 하실 때 바삐 예부에 명하시오. 날짜를 잡아라. 택이라고 하라고 하시고, 호부의 조서를 내려 하교하셔. 한편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어 화원을 만들고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 여기서 살림을 결혼하고 살게 하라 그런 얘기지. 하시고 예부로 하여금 혼구를 갖추어 차리라. 결혼 예식을 준비하라는 얘기지, 그지? 해룡은 천을을 입사와 그 은혜에 사례하고 물러나와 어린 군을 관리하며 다스릴세. 군기와 군법을, 군대장이지,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며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분주히 국사를 살피었어.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 결혼을 하게 됐지요. 자, 부마는 임금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는 거야. 부마가 된 해룡은 벌써 결혼식 끝난 거야. 북흉노가 침범하자, 또 이것도 영웅소설이네, 그지? 군사를 이끌고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금령의 도움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네. 전쟁에 승리하여 위왕에 복해진다. 이후에 해룡은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찰한다. 점점 벼슬이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순찰할 때 이때 어사 장해룡의 행로가 서울로 향할 때 길이 뇌양현을 지나는지라. 여기 지명이 나왔어. 뇌양현에 이르러 숙소를 정할 때 어사가, 이거 해룡이다, 관가에 들어가 본가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다가 사또에게 하직하고 돌아오는지라. 어사는 자연히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백발 노인이 눈앞에 나타나서 길게 읍하고 말하되,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자하여 영웅호골의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험이 천하에 떨쳤으되 자기를 낳아준 부모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니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는가. 이는 정성이 부족하다.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지. 자식의 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해룡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장원 부부, 즉 부모를 도적 때문에 잃어버렸단 말이야. 도적이 장해룡이 너무 잘생기고 똑똑해서 데려다 키웠단 말이야. 근데 찾을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금령은 계속 도와줘서 지금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줬고, 자, 찾으려고 하지 않자 꿈에 백발도사가 나타난 거지. 어사가 이 말을 들으며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지,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깨어나니 남갈몽이라, 한바탕의 헛된 꿈이라 매우 이상하여 다시 자지 못하고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어사가 문득 이렇게 바라보니까 벽 위에 걸린 족자, 이거 아주 중요한 소재지요. 다시 만나게 해주는 거야. 자기 주머니의 족자 요거하고 갓건을, 요 주머니의 족자 요거를 금령한테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맞춰보니까 똑같아. 자세히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 족자 그림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 사또가 슬퍼하며 말하기를,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 낳았더니, 늦게 낳은 아들이 장해룡이야. 하니 전란 중에 이른 지 18년이다. 아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아주 이인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야,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주기로 걸어두고 보나이다. 하거늘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문을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건을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사또와 의사가 서로 이상하게 여기고 의아해하면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말을 발설치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사또가 의사에게 물어봤어. 그 족자는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몹시 괴한 일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자세히 말해줘. 그랬더니 의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히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고한 후에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 내가 벼슬에 가고 출세를 했다.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에 갈 때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목이 메어 가로되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노라 하고 또 가로되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온 것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불미에서 미로 바뀐 거지.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세의 미녀가 됐다 하고 또 가로되 내 아이는 등에 7개의 사마귀 북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이것으로 북두칠성의 사마귀 아들임을 아노라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듣고 문득 실성 통곡하거늘 사또가 또한 통곡함을 맞이하지 아니하니 둘이 지금 만났어 엉엉 우는 거야. 이때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한다. 이게 지금 만난 거잖아. 잃어버렸던 해룡을 장원 부부가 만난 거야.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요. 자, 엉엉 울고 있으니까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하다. 과장 차시에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누가 아니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게 편집자적 논평이야. 어떤 상황이 있잖아. 어떤 사건 이거에 대해서 평가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게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한 이 부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자, 세 사람이 어우러져 통곡한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고 이건 장면 묘사고 그 다음부터 이거 편집된 논평이라고 해야지.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꿇어서 고하여 말하기를 소자 호칭이 바뀌었지. 이 아들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배우니 그제 만사 무석이오나 여기는 맞죠.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하지만 또한 오늘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어 그래도 극적으로 운명적으로 금령에게 지시하여 족자를 주고 족자로서 알아보게 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기 지금 여기 금령이 금방울전인데 금령은 자주 안 나오는데 사실 전체에서는 금령이 해령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주 뛰어난 인물이야. 근데 문제는 여성이 주인공이 돼서 뛰어난 능력과 재주, 업적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계속 하는 게 뭐 돛을 부리고 요괴 물리치고 다 좋은데 전부 다 돕는 거야. 한계지, 한계. 여성 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어떤 봉건적 유교 질서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그 내용은 다 남자를 돕고 있는, 해령을 돕고 있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여성 영웅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전체 내용은 복잡한데 여기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어. 자, 1번. 유클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천자와 황후는 요괴에게 잡혔던 공주를 다시 만나게 됐지요. 다시 만나게 해준 건 해령이고요. 해령은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 후 어린 군을 관리하고 국사를 돌보는 등 중책을 맡게 됐어. 혼인하여 부마가 된 후 국사를 돌보기 시작했다. 해룡이 부마가 된 건 맞는데 그리고 나서 국사를 돌보기 시작한 거는 원래 그 이전부터 국사를 돌본 거죠. 어린 군을 관리하고 국사를 돌본 건 이전부터 있다. 부마가 되기 전. 아까 중력 바로 위에 있는 부분 있잖아.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어린 군을 관리했지. 그리고 부마가 된 다음 이거야. 이건 이전에 했던 해령이 했던 일이라고.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어떻게 고쳐?
부마가 된 이유가 아니고 부마가 되기 이전에 어린 군을 관리하고 국사를 돌보기 시작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천자는 공주가 해룡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마가 되기를 명령은 아니지만 속세의 인연을 이어가라. 꿈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해룡은 18년 전 전란 중에 부모와 헤어진 거고 사또는 어사의 신체적 특징 북두칠성 사막 7개를 얘기하면서 어사가 해룡이 자신의 아들임을 이야기한 거다. 맞았죠? 저 내용이 틀린 건 2번이야.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은 꿈이고 공주가 꾼 꿈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남가일몽이라 했으니까 일어나서 백발도사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사라져버린 것을 얘기한다. 자, 가장 적절한 건 기억의 이전에 발생한 공주와 인물 간의 갈등 아니고요. X. 기억을 통해서 된다. 아니고요. 니은으로 촉발된 어사의 행위가 계기가 되어 인물 간의 관계가 밝혀진다. 니은, 남가일몽. 자, 니은에서 깨어났어. 그래서 허무해. 그래갖고 사또를 만나게 되고요. 이후에 사또를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사또와 대화하던 중에 사또와의 관계를 해룡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꿈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또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시초가 된다. 그런 얘기. 정답 2번이 되겠네. 3번. 니은에서 백발로인이 어사 앞에서 나타난 금령이 하늘의 지시를 받아 버린 일이다. 금령이 그럼 백발도사를 꿈에 보냈다고?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예언된 공주와 어사의 미래가 니은을 통해 실현된 것이 아니고요. 공주와 어사의 미래는 둘이 결혼하는 거야. 속세의 인연. 니은을 통해서 실현된 건 아버지를 만난 거지. 사또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통해 미래에 만나게 될 인물의 비범한 능력도 아니고요. 자, 비범한 능력은 기억에서는 알 수는 있을 수가 있겠어. 자, 정답은 2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조금씩. 그다음에 A부터 E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A부터 E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거. A. 공주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금령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한 말이다. 황후가 금령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맞았고. 2번. B. 해룡이 세운 공을 취하기 위해서 그의 공로를 자연물과 비교했죠. 자연물이 뭐였어? 아까 얘기했던 태산과 하해. 태산보다 높고 하해보다 깊다. 비교한 말이 맞았고. 3번. 공주가 요괴에게 붙잡혔을 때 꾸었던 꿈의 내용을 근거로 해룡과 공주의 관계 속세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야 된다. 꿈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부가 되라 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경과 공주는 천정백필이다. C 맞았고. D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한다. 이거는 부모를 잃었는데 전란에 왜 찾지 않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신이 알고 있으나 해룡은 모른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룡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꾸짖고 있는 거잖아. 지금 부모를 잃었으면 찾아야지 라고 꿈속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백발로인이 너 지금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미안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어사가 지닌 족자의 출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정답은 4번 해석이 틀렸다. 자, 4번 해볼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볼게. 금방울전은 해룡과 금령이 금방울이야. 전생에 용의 아들과 딸로 부부였는데 원통하게 죽임을 당해서 각각 장원 부부의 아들과 금방울 막부인이라고 그러지. 금방울로 환생한다. 온갖 신을 겪고 내 전생 인연이 되찾기까지의 과정이 작품의 배경이고 여성인 금령이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 주체로 등장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 여성 영웅소설에 가깝지. 그런데 금령의 영적 활약이 당대 여인의 여성에게 가해졌던 사회 제약을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던 여성 독촉증의 욕망의 투영이 바로 금령으로 보여진 거지. 그러나 금령의 역할이 해룡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로 국한된다는 점. 그 다음에 남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점에서 금령도 여성의 모습을 하지 않은 상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니까 사회활동에서 여성이 제한되었다. 당대 여성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설 내용이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4번에 1번.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 라고 선인이 말한 것에서 해룡이 전생의 용왕의 아들이었으면 알 수 있고 금령과 맺은 전생의 인연을 되찾을
자, 이 부분 틀렸죠. 금령과 맺은 전생 인연은 부부였고 여기서는 공주가 해룡하고 부부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금령과 다시 원래처럼 부부가 된다는 뜻은 아니죠. 1번 틀렸어. 2번 천지 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한 제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요괴를 잡고 해룡은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면 출세하고 이 작품의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 그게 바로 금령이고요. 여성 영웅 소설에 가깝다. 이 능력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여성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여성 영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한계는 있지만. 3번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이 세상에 몹쓸 짐승을 없앴다. 요게 다 내 덕이다. 황후가 금령한테 너 공을 치하하고 있는 거지. 그치? 금령의 활약에 대해서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던 여성들이 뛰어난 일을 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걸 실현해 준 거지. 어디? 이야기 속에서. 여성들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뛰어난 영적 활약 이게 여성이었다는 걸 여성들의 욕망을 실현해 준 거야. 맞았지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 금령이 물어온 족자. 금령이 갈 때 어사에게 주고한 족자. 이 족자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다시 원래 회복할 때 중요한 소재로 썼다 그랬지. 정체를 알게 되는 것. 결국 조력자로 금령이 각각 족자를 나눠준 거, 두고 온 거, 뭐 이런 거 능력 발휘하는 거죠. 아마 알고 줬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허물을 벗고 여성으로 변하기 전까지 금령은 신령스러운 물건을 모습을 하고 있는 동안만 활약을 보이는 것에서 남들에게 여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조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여성이 된 다음에는 못하고요. 사회활동의 제약이라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틀린 거 1번. 어느 부분 금령과 맺은 전생 인연은 부부고 그 꿈에 나타난 건 공주와 속세의 인연을 맺어라 부부가 되라는 뜻이니까 틀렸죠. 여기까지. 이게 금방울전 금령전이었다.